그 다음에 여기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할 건데 자고로 이 가지급금 별표예요. 잘 나와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많이. 음. 자, 그죠? 자, 자고로 여러분들 가지급금, 가수금은 요 위는 무시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뜻부터 설명할게요. 자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면 페이지가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해버려요. 맞죠? 같이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급금은 83페이지지만 가수금은 나중에 150페이지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욕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위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강평에 선생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나쁜 선생님이에요. 다 여러분들 위한 거야. 그렇게 복습하셔야 돼, 반드시. 알죠? 저라고 여러분 욕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진짜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건 앞으로 페이지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하셔야 돼, 반드시. 나중에 회계세법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해보죠. 자, 일단 가지급금은 가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가짜 할 때 가짜, 그 가짜. 알죠? 그럼 가짜로 나갔다라는 뜻이죠. 뭔 소리야, 가짜로 나가?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가수금의 숫자는 받을 숫자 써요. 그러면 가짜로 받은 거. 받았으면 받았지, 가짜로는 받은 게 뭐야? 자, 뭐냐면, 이렇게 현금 같은 게 지급이는 나간 거죠. 이게 유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수금은 현금 등이 들어온 거예요. 유입. 근데 계정 과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급금은 왜 나갔고, 가수금은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치매일 때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저 비하 발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 조절 잘해야 돼요. 제 일자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회사는 업무가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은 원인모를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역을 알 수 없는. 맞죠? 그 다음에 내역을 알 수 없는.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요 가지급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방금 했어요. 출장비. 출장되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출장비예요. 왜냐하면 출장비를 지급하면은 어떠한 용도로 쓰고 올지는 우리가 해당 출장간 직원들 있잖아요. 임직원들이 그 내역을 알려줄 때, 알려줄 때라는 건 영수증이나 뭐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알려줄 때까지는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잠시 쓰는 거예요. 잠시. 그럼 나중에 원인 모를 돈이 들어온 게 계약금 들어왔다. 라고 하면 선수금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출장비 용도로 썼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실제 출장비 용도, 뭐 숙박이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 같은 걸로 썼다. 라고 그때 원인 파악되니까 잠깐 썼다가 원인 같은 거 파악되면 없어질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임시 계정. 가지급금, 가수금을 우리가 임시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임시 계정의 특징이 있는데 요 임시 계정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쓰니까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알려주면 안 돼, 주주들한테. 그래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임시계정이라고 해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지 12월 31일자에 분계를 끊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주로 요 가지급금이 많이 나와요. 보면
그죠? 자,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여기 있죠? 출장비 예상액을 지급. 아직 내용 몰라. 그럼 나갔는데 내역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때 요거 좀 가지금 써야지. 근데 항상 임시 계정은 마지막에 적으시는 거 추천. 분께 끊으실 때 항상 빵꾸 난 마지막에. 예,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출장비 지급했죠? 그럼 일단 대변에 현금 50만 원은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빵꾸가 어디에 나요? 서변에.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는 사례 두 번째를 내요. 첫 번째를 안 줘요. 그죠? 이렇게 줍니다. 얘만 내요. 아래쪽만. 어떻게 하냐면, 자, 출장 후 복귀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지급한 금액 50만 원이라는 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었던 이란 뜻이죠, 뭐. 그죠? 얘 중에서 40만 원은 교통비, 숙박비, 지출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라는 건 출장비가 40만 원어치를 썼네라고 여기 파악된 거죠. 썼고 남은 금액 10만 원 남았잖아요. 요건 현금으로 반환을 받았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사가 비용 처리해야죠. 이제 비용 내역 알았으니까 계정 과목 하나 튀어 나와요. 외워주셔야 돼요. 곧 계정 과목 새로 나눠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장비나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출장비 목적의 비용이죠. 얘네들을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여비 교통비라고 해요. 암기 꼭 들어오셔야 돼요. 여비 교통비. 그럼 여기에서 여비 교통비는 얼마? 40만 원. 맞죠? 비용 처리할 건 40. 자, 우리 처리는 본인 위치에 적는 게 처리다라고 했어요. 차변에 여비, 교통비 적고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본사 쪽. 자, 그 다음에 현금은 10만 원이 받았으니까 증가하겠죠. 이렇게. 차변에 현금 증가. 그러면 가지급금은 50만 원 줬는데 40만 원 쓰고 왔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가지급금의 임시계정 잔액은 0이 돼야지. 지금 빵꾸가 어디 나요? 대변에 나잖아요. 대변에 가지급금을 갈겨요. 그럼 알아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까여가지고 0이 돼버려, 잔액이. 알아서 감소하잖아. 그렇죠? 실제 사례 1번 안 준다고요, 우리 시험은. 가지급금을 어디로 깔지는 실제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마지막에 적으시면 오류가 없고, 자고로 요 가지급금도 우리가 채권이에요. 내가 가지급금 출장비 주면 직원한테 채권이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가지급금 일반적으로 거래처를 입력할 거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그런 언급이 없어도 거래처는 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 그렇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또 풀어볼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가지급금이. 105회에 있네, 105회.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집 어디냐면은 390 아닌가? 105회가 봤는데 잘못 적었나? 105회 4-5 봤는데? 뭐지? 깜짝이야. 그러네. 자, 398페이지에 5번이에요, 5번. 이건 좀 쉽게 냈네요. 398페이지 5번. 자, 잠깐 물 좀요.
자, 여러분 볼게요. 5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외상 대금이니까 이거 소리상사한테 지급한이니까 내가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죠, 채무? 채권을 지급했다는 표현 없어요. 채무를 지급하는 거지. 예.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외상, 매입금이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이제 출금이 됐는데 내역을 몰랐어. 맞죠? 뭐지? 왜 나갔지? 근데 이건 출장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리상사한테 과거에 내가 상품을 50만 원어치 가구로 따지면 가구를 50만 원 외상으로 산 게 나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파악을 한 거지. 여기? 예. 자,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 임시계정은 사라져야 되겠죠. 원인 파악됐으니까. 근데 항상 임시계정은 마지막에. 예.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럼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실제 실기할 때는 소리상사 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요 문제에서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 줍니다. 좀 애매해가지고 왜냐하면 4월 1일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으니까 이때 거래처도 몰랐겠죠. 그렇죠? 아무튼 좋아요 우리 시험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빵꾸 나는 곳에 가지급금 이렇게 냅다 갈기시면 오류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저렇게 끊으시면 끝입니다. 끝. 아셨죠? 자, 이제 가수금 하나 하고 쉴게요. 자, 가수금은 145페이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네. 자, 보죠. 자, 가수금은 그렇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가수금. 해보면. 자, 2025년 5월 7일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건 실제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거죠? 왜 들어왔을까? 계정거 써야 돼. 왜 들어왔을까? 동의되세요? 그럼 일단 보통예금이 증가하겠죠. 잔액이 늘었으니까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5만 원 되셨어요. 그 다음에 빵꾸 나는 곳에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으니까 냅다 임시계정 가수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잘 안 나와요. 지금 기출문제 제가 모아놓은 거에도 가지급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 여기 자, 가수금 5만 원의 내역을 확인해 봤대요. 자, 확인해 봤더니 주식회사 민국의 외상매출금을 회수를 했대.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채권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수금이라는 임시계정은 원인 파악했으니까 날려야지.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사례 위쪽을 낼까요? 아래쪽 낼까요? 아래쪽만 내요, 아래쪽. 그럼 아래쪽을 내니까 항상 임시계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외상매출금부터 해결해야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근데 채권 자산이죠. 그래서 반드시 처음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실 때는 채권 6가지 있잖아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선급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죠.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같은 건 채권 자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아요. 그죠? 그 외상매출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네, 회수하면 채권 자산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으시고 실제 채권이니까 실기하실 때만큼은 민국 걸어야 되겠죠, 민국? 네? 말로만 떠들게. 어차피 우리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채점하지 여기에다 하는 거 채점하진 않으니까. 그럼 빵꾸가 어디에 나요? 가수금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차변에 빵꾸 나니까 냅다 갈기면 알아서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까이면서 정확하게 0이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 임시 계정을 없애는 게 주로 나오니까 시험에는 임시 계정을 없앨 때에는 반대편으로 마지막에 없애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되셨죠? 하나 있네. 근데 붕괴는 아니네, 이게. 붕괴는 아니니까 그냥 해보지 뭐. 자,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숙제 유인물에 할게요. 숙제 유인물. 있었나? 그렇죠. 없어. 자, 숙제 유인물. 몇 페이지냐면은요, 14페이지. 네, 14페이지에 유형 8 가지급금과 가수금 보이시죠? 유형 8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요거의 1번. 1번, 14페이지. 이론이네요. 1번. 자, 그리고 요거 전기 해석하는 문제, 우리 전기, 그 작년도 말고, 붕괴한 걸 옮겨 적는 전기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세무, 우리 회계 2급은 전기를 이용한 문제를 꽤 돼요. 재무회계밖에 없으니까, 기출문제가. 기출 100점짜리니까. 재무회계 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전기로 가끔씩 출제해요. 이론을. 자, 보죠, 여러분. 보시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전기할 때, 여기, 이런 데 있죠. 요거. 선수금, 현금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있죠. T계정 안에 있는 애는 제가 뭐라고 했는 상, 대, 방 계정 과목이다. 반대편 계정 과목. 즉, 하고 싶은 말은 9월 10일 날 현금이 대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대변에 있는 게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항상 T계정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이 대변이냐 차변이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수금 있잖아요. T계정 위에 있는 얘가 대변에 있는 거예요. 항상 T계정 위에 있는 애가 대변이야. 그럼 지금 9월 10일자 분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월 10일자 분계로 따지면 가수금이 대변에 20만 원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그러면 지금 분계에서 어디가 빵꾸 나요? 차변. 그러면 상대방 계정 과목 현금은 차변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가수금은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와야지. 가수금이 수금
무언가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대변했으면 나간 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금이 2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본 게. 그래서 꼭 T 계정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은 반대편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9월 10일 날 뭐예요? 이거 원인 모를 돈이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근데 9월 20일 볼게요. 9월 20일. 그럼 9월 20일에는 지금 요 T계정 가수금이 20만 원 차변에 있는 겁니다요. 알죠? 선수금은 차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계정 과목이라고. 알죠? 그러면 9월 20일 날은 가수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차변에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어디가 빵꾸나요? 대변. 그 대변의 계정 과목, 상대방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다라는 뜻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요. 그럼 9월 10일 해석하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원인 모를 돈 20만 원이 9월 10일 날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근데 9월 20일 날 가수금을 깠으니까 내역 알았죠. 뭐 계약금 들어왔구나. 이 뜻입니다. 여기? 그러면 몇 번이냐면 그것처럼 1번이 되겠지, 여러분들. 1번. 우리 송금한 우편은 현금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4번은 왜? 4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현금 계약금 받다. 잠깐만. 9월 20일이구나. 그럼 9월 20일이면 1번이 맞죠? 9월 20일자 요거니까. 만약에 9월 10일이 답이 되려면 4번. 원인 모를 돈이 현금으로 계약금. 맞죠? 매출하기 현금 20만 원 계약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20만 원, 대변의 근데 이건 아니잖아. 여기 선수금이에요. 죄송해요. 4번도 틀렸네. 4번도 여러분들 계약금 받았으니까 대변의 선수금이 돼야지.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뭐 여기서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네요. 현금 20만 원을 받았는데 원인 불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요 T 계정 안에 있는 애는 빵꾸 나는 상대방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자, 됐어요. 자, 우리 쉬셨다가 언제 할 거냐면 10시 32분에. 좀 스럽지만 1분 더.